자, 주가가 이제 생각보다는 말이죠. 7월 중순 지나고 말부터 급등해서 생각보다 강하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좀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최근에 어저께 그저께 기관 순매수 종목 이제 순위를 보니까 네. 코스피 레버리지 ETF가 계속 1위에 있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 상승률의 이제 2배 수익이 나오게 디자인된 ETF인데, ETF가 1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 이제 기관들이 급하게 매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혹은 다음 주 초 일시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추세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물론 유동성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 주가 수준이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닌 것이 더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을 주요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태리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면 코스피 상승률보다 더 못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신통치 않은,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이런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아직도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라, 돌발적인 변수만 없으면 외국인 매수가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쭉 지속되어 온 이 박스권 장세가 탈피가 돼서 앞으로 상승세를 전환하는 추세의 전환인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이르고,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미국의 S&P 500 지수와 코스피 지수를 올해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미국의 지수는 사실 이제 작년, 올해 모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좋은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된 원인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다음 GDP에서 기업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과거에 계속 미국의 이 비중은 8%, 6%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물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 또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서 지금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상대적으로 경제의 다른 구성원인 근로자들이 임금이 그만큼 빨리 오르지 않고, 또 실업률도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이제 높아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또 투자를 하다 보면 생산량도 증가하고 또 경쟁도 치열해서 이익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너무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미국만큼 이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쭉 과거 이제 기업이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이 올라갔다가, 물론 2008년도에 일시 떨어졌지만 현재 또 그 이후에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도 이와 같은 추세가 어떻게 계속 지속될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이제 이익이 중국 경제의 영향도 받고, 또 이 한 나라 안에서 기업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면 또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경제적인 측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런 면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추세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세 전환을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관점은 곡물 가격 오르는 거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곡물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있나요? 왜 오릅니까? 사실 이제 최근 6월 이후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곡물 가격의 급등 추세는 사실은 이제 5년 전부터 시작된 추세입니다. 근데 인도나 중국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국민들의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따라서 이제 수요는 증가하는 데 비해서 사실 경작지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또 더욱이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온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도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이제 곡물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부 업종은 이제 수혜주라고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비료 이런 회사들이 좀 올라간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이러한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을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이제 전이시킬 수 없는
이런 음식료 업종이 뭐 최근에 가격 인상에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6월 이후로 또 하락을 했는데 또 일부 종목은 약간 테마성으로 실제 실적과는 관계없이 올라간 측면도 있어서 실제로 어떤 회사가 이 그 혜택을 보는지를 잘 따져가지고 업종 종목을 선택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피해주가 있고 수혜주가 있겠죠. 예, 오늘은 그렇습니다. 이제 곡물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 업종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시려고요. 그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작지 면적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면적당 수확량 증가가 돼야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다음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주요 곡물인 밀이나 쌀, 이 면적당 수확량 증가 속도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곡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수확량, 생산성을 높이는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뭐 증가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농우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채소 중심의 종자 생산의 기업이고 또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생산성을 계속 증가하는 게 주 업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에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곡물 부분도 이제 민영화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수혜가 될 수가 있고 또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요 업체들도 대부분이 그 다국적 기업에 인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우바이오는 이들 기업들보다 좋은 품종의 이런 개발을 함으로써 국내 시장 점유율도 계속 늘어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도 늘어나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속에서도 이렇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잘 고르는 것이 요즘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금요일 함께하는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